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경일 교수님이라 그럴 뻔했어요. 이제 드디어 예. 자아가 일치하기 예. 시작하겠군요.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아까 그 장윤선 장장 코너 장성철 소장 나왔을 때 토론 중에 나온 대통령 지지율 30% 이때라는 이 이야기는 한국갤럽이 8일부터 10일 조사한 결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제가 이제 수능 날이었는데 네네. 저는 뭐 다 끝났어요. 오, 네. 좀 놀랐어요. 그래서 네, 좀 빨리 결혼한 편이라서. 네네. 네. 그 아직 남으셨죠? 저는 대학교 2학년, 첫째 딸이, 둘째 딸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한 명 남았죠. 우리 두 사람의 공통점은 딸 아빠라는 것이군요. 네. 두 딸의 아빠. 네. 네. 수능 시즌이 되면은 춥다 사람들 그날. 근데 어제는 좀 따뜻했죠. 네네. 상대적으로. 근데 뭔가 추운 거를 느끼는 겁니까? 사람들이? 긴장한 채 일찍 일어나면 다 춥습니까? 한여름에도 춥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고 그렇죠.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온에 굉장히 민감해지고요. 네. 그리고 그 체온은 대부분 한기로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8월에 입대하는 친구도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라고 생각을 8월에 입대하는 사람도 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네. 그만큼 수능 한파라는 말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예민하고 걱정도 많고 많이 네.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이 수험생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시험을 보러 간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딱 하루에 집단적으로 모든 대학이 딱 한 번의 시험을 보는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SAT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예전에는 그래서 수능을 2번 본 해도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예. 네. 그런데 네. 이제 항상 이제 공정성 문제나 아니면 그 난이도의 문제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고통은 수십 년째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올해 25만 명 태어나거든요. 4년제 종합대학 입학 정원보다 지금 적게 태어나요. 그렇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1년씩 늦게 들어갈 때마다 전국 등수가 3,4천 등씩 올라간다. 자동으로.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수명 되게 길어졌잖아요. 장수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이 대학을 들어가는 연령대가 자기한테 적합하게 내가 더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대학을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가 언제 대학을 갈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게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다양성이 입시 제도에만 다양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나의 선택도 좀 다양하게 변해야 돼요. 재수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렇습니까? 그렇죠. 재수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얘기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뭐 세컨 트라이얼. 네, 뭐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뭐 페일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나? 막 이러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시입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도 어디 거의 커뮤니티 컬리지 수준 들어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단계에 도약하고 다음 단계 시카고 대학 갔었나요? 로이드 장학금 받고 뭐 이래가지고 네. 영국 갔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변호사가 되고 좋은 정치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네. 학부모님들이 좀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예. 학부모님들께서 옆 동사는 민수 엄마한테 우리 아이 어디 갔느냐 이런 생각 이런 거 항상 너무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내 아이한테 딱 맞는 그 시기는 언제일까? 그렇지. 네, 이미 대학에서는 동기의 개념이나 학번의 개념이라는 게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서로 간에 존댓말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가 이미 다 변했는데 네. 이제 기성세대가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사회가 그렇죠. 돼버린 거죠. 예, 이미 된 지 한참 됐는데 예.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졸업식 다다음 주에 대학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지금 수능 얘기인데 제가 너무 우리 입시에 대한 뭐 전반적인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뭐랄까요 토대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이번에 시험 본 분들 또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꼭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어제도 제가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그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수능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무언가 대학을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양성과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수명이 엄청 길어졌고 그다음에 가는 시기와 그다음에 방법 이런 게 너무너무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괜찮아보다 훨씬 그게 낫다고. 네, 시험 못 봐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나은 얘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네, 그래서 뭐 시간이 기회가 있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지금 이제 수능 막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마음이 좀 잘 받든 못 받든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수능을 혹은 시험을 혹은 성적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자. 네, 그러니까 제가 참 안 좋은 말 중에 우리는 별뜻 없이 하는 말인데 참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주어가 성적이에요. 성적이 많이 올랐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참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네요. 참 섭섭한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첫 마디 자체가 철수야, 영희야, 네가 고생한 거야. 그러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 잘 봤니? 성적 어떻니? 이게 주인공이 지금 시험을 본 사람은 우리의 수험생들인데 주어가 사람이에요. 네,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그다음에 오히려 성적과 그다음에 수능이 돼버린 셈이 되는데 이게 묘하게 사람들을 참 가뜩이나 그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어려운 고3 생활 혹은 고등학교 생활을 이겨낸 친구들한테 참 씁쓸한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수능 이제 끝났으니까 수능은 주인공으로 시험은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수험생을 주인공으로 해서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수험생한테. 그러니까 고생했어, 수고했어. 고생해서 수고했어. 네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으니까 훌륭해. 그러니까 일단 먼저 아무리 상투적인 말이라도 그게 먼저 나가야 돼요. 시험 잘 봤니? 이거 진짜 안 좋은 말이에요. 잘 될 거야도 별로 안 좋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상당 부분 현실을 떠나는 말이거든. 그냥 이 어려운 시험을 치르느라 네가 고생한 거야. 너 고생 많았어. 일단 첫 마디가 확실하게 그게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아쉬운 마음이나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 시험을 조금 못 본 것 같은 그런 학생들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단언컨대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 98%, 99%. 누구나 다 그렇겠죠. 예전에 학력고사 보셨겠지만,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나 너무 잘 봤어. 나 완전히 최고의 성적이 나오고 이런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아니, 저는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네네. 나오면서 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건 진짜 가능하죠. 아마 수학이 되게 어려워서. 수학이 되게 어려워서 운이 되게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대부분 보면 그날 저녁부터 한 며칠 동안 이 문제, 그 틀린 문제가 머리에서 계속 맴돌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맴돌고 내가 왜 바보같이 그때 3번을 했지 2번을 해야 되는데 맴돌아요. 기억나시는구나. 그때 수학 어려웠다 하는 걸 딱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저랑 학번이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맴도는 생각들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자주 드리는 얘기가 떠오르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누르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다른 것으로 약간 덮어 씌우는 것밖에 없다. 것. 그래서 놓으셔야죠.
놀아야 놀고 돼요.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네.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좀 따뜻한 물에 온수로 몸을 좀 녹이시고 그러니까 혈액 순환도 되게 하고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예. 슬슬 뭐 계속 놀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뭔가 휴식하고 놀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회복 탄력성이 뭐냐? 고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떻게 쉬느냐. 네. 쉬느냐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그런 자기 습관,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험도 못 본 녀석이. 근데 실제로 지금도 그런 부모님들이 꽤 계시대요. 시험도 잘 못 본 녀석이. 워낙 부모님도 속상하실 테니까. 말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죠. 그거 평생 가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늘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 진짜 오래 삽니다. 그리고 긴 인생이 남아 있어요. 인생이 몇 번 바뀌더라고요. 네, 그렇죠. 교수님도 그럼요. 너무 지금 그럼요. 경험하셨겠지만 네. 몇 번 바뀌잖아요. 네네. 진짜. 이 장기 전에 42.19km 뛰는 마라톤에 네. 지금 1km도 안 뛰었는데 그렇죠. 승패 개념으로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한 게 그래서 막 그 중학생 고등학생 이 친구들이 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생에는 글렀어 뭐 이런 얘기를 자주 섞인 얘기를 농담처럼 하지만 진단반 섞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하죠. 그렇죠. 네, 우리보다 몇십 년 더 살 이 친구들이. 시험도 못 본 녀석이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굉장한 상처가 되고 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네. 혹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도 그 말이 나중에 다음 입시가 다가올 때는 계속해서 트라우마처럼 다시 올라오면서 그 말을 또 들을까. 네. 그 말을 또 들을까 걱정하고 그다음에 불안해하고 초조해서 그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그렇지. 굉장히 그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뭐 장수한 학생들은 심적으로 더 부담이 될 텐데. 그럼요. 네. 이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뭐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대학에서 이미 이제 입학을 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재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실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저는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냥 몇 년도에 대학 갔느냐 그냥 뭐 이 정도의 말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굳이 쓴다면 재수나 삼수에서 대학 들어온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땠냐고 막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예.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코너에 몰린 것 같은 벼랑에 몰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험 봤어요. 혹은 그 실기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하기 때문에 경험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하다 혹은 더 코너에 몰린다 이런 얘기는 결국 자기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수, 삼수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 얘기가 기회는 많다. 기회는 많다. 기회는 많다. 저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제 후배의 자녀에게 네. 전문가로서 얘기하는데 너무 초조해하길래 30세 이전에 대학 가면 돼. 30세. 29 빨라.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농담을 한 거예요. 30살까지 가는 게 딱 적당해.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는 더더욱 너무 초조해하길래 그렇죠. 두 번째 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이제 카톡이 왔어요.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메시지가 왔는데 아저씨 얘기 듣고 그나마 호흡은 돌아왔다고. 다행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제 사회 경험상 재수나 삼수한 친구들이 훨씬 출세했어요. 예, 제 동기들도 그렇고, 예. 재수나 삼수한 친구들이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심지어는 막 20대 중반 이때쯤 들어오면 상당히 20살과 25살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교수가 어떤 친구가 주로 얘기하고 누구에게 눈을 더 많이 맞추느냐. 당연히 25살인 친구한테 훨씬 더 눈을 잘 맞추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러면서 대학에서 그렇죠. 목표의식도 좋고. 그러니까 5년 늦게 들어간 게 훨씬 더 나아서 그 연구 논문 같은 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읽고 보니까 제 주위에
거의 늦깎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나중에 대학 들어온 친구들, 제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자기 커리어를 잘 풀어가더라고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네. 예. 다음번에 더 큰 도약을 위해서 그냥 준비하고 있는 거죠. 뭐. 네. 예.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